잃어버린 것을 찾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배운 왕의 이야기 33편.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관 앞에서 헤매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하죠. 과연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탈무드 속 한 왕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지혜와 통찰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 진정한 불을, 두 번째 여정에서 멈춤의 지혜를 배웠던 왕은 과연 마지막 여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두 번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부와 멈춤의 지혜를 깨달았던 왕은 이제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지혜에 대한 깊은 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다시 미지의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더 걷던 왕은 마침내 넓고 잔잔한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강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왕은 잠시 강가에 앉아 여유를 즐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물 바로 옆에서 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만남,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는 여인. 왕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강물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강물 속을 계속 휘저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 무엇을 그리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 저는 제가 가장 아끼는 보석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강가에 앉아 쉬다가 그만 강물에 빠뜨린 것 같아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물은 꽤 깊어 보였고 바닥은 흙탕물 때문에 뿌옇게 보였습니다. 작은 보석 목걸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분명 강물에 빠뜨렸어요. 강물에 라고 외치며 강물 속을 뒤졌습니다. 왕은 여인의 초조한 모습과 탁한 강물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여인, 이 넓고 탁한 강물 속에서 작은 보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소. 혹시 보석을 강물 어디쯤에서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아시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보았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요. 그저 강물 근처에 있었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강물에 손을 씻다가 정확히 어디에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강물에 빠뜨렸어요. 여인의 확신에 찬 말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강물 근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근처가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왕은 강물이 아닌 여인이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강변의 마른 풀숲과 바위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왕의 행동에 놀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왕자님, 왜 강물이 아닌 풀숲을 찾으시는 거죠? 보석은 분명 강물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비웃는 건가요?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풀숲을 뒤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풀더미 속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왕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고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보시오, 여인.
당신은 보석을 강물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곳 강물 바로 옆에 풀숲에 떨어뜨린 것이었소.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다면 잃어버린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기억하고 그곳을 다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오.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통찰력 말이지. 여인은 감격에 겨워 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그제야 세 번째 지혜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찾기 위한 지혜, 즉 문제가 발생한 본질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상에만 갇혀 추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왕이 얻은 세 번째 지혜는 바로 통찰력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여인처럼 문제의 겉모습에만 집중하거나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헤매곤 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탐정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하는 습관. 왜 그럴까?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시각.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왕이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때로는 잠시 거리를 두고 문제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가설 검증과 수정. 처음 세웠던 가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강물에 빠졌다는 가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가설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했고 결국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잘못된 가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비즈니스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개인적인 고민 등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보를 분석하고 연결하며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과정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깊은 사고와 통찰력을 요구하는 지적인 여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왕은 이 마지막 지혜를 통해 비로소 그의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성군이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세 가지 지혜를 얻은 왕은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여정에서 얻은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성취와 남에게 베푼 선행에서 나온다는 것. 둘째, 무작정 달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의 중요성. 셋째, 문제가 발생하면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는 통찰력. 신하들은 왕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오만하고 불안해하던 왕이 아닌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갖춘 성군으로 변모한 왕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왕은 그 후로 백성들을 더욱 현명하게 다스렸고 그의 나라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 가지 지혜를 얻은 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세 가지 여정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수천 년 전 탈무드 속에 담긴 이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그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둘째, 멈춤은 나아감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도끼날을 갈 듯 자신을 재정비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통찰력을 기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문제 해결사로 만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비단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혹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떠올리며 더욱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지막 깨달음처럼 우리 채널의 다음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찬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모험을 떠나는데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지혜의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